8월 5일 화요일 대변인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본 방위백서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입니다. 일본 정부는 금일 발표한 2014년도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 하는 허황된 주장을 재차 포함시키고 방공식별구에 관한 지도에 독도 상공을 일본의 영공으로 표시하는 한편 합의되지도 않은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선을 표시하는 등 우리 독도에 대해 또다시 도발을 감행하였다.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주장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를 철회할 것과 여사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말로는 한일 양국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자고 하면서 오히려 양국관계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계속하는 데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다. 일본 제국주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최초로 희생된 독도에 대해 일본 정부가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과거 신탈의 역사를 반성하지 않겠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지속하는 한 한일 관계 개선의 길은 멀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어서 윤병세 장관 관련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8월 9일과 10일 미얀마 네피도에서 개최되는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합니다. 관련 회의는 한 아세안, 아세안 플러스 3, 메콩 우호국 외교장관 회의와 동아시아 정상회의,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등 총 5개입니다. 윤 장관은 이번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해 아세안 및 관련 회의체 회원국과 협력 강화 의지를 표명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회원국 간 협조 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또한 윤 장관은 이번 회의 계기에 주요 국가들과의 양자회담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조태열 제2차관은 8월 7일과 8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제70차 UN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총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조 차관은 이번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무역, 정보통신기술, 교통 등 분야에서 아태 지역 연계성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 차관은 샴샤드 악타 에스캅 사무총장과 만나 우리나라와 에스캅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조 차관은 에스캅 총회에 참석하기 전 4일과 5일 싱가포르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조 차관은 싱가포르 제2외교장관과 외교부 1, 2차관을 만나 양국 현안을 점검하고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에 관해 논의합니다. 또한 조 차관은 이번 싱가포르와 태국 방문 계기에 학계 및 언론계의 주요 인사를 초청하여 오찬 간담회를 갖고 우리 정부의 신뢰 외교 정책에 대해 설명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발표하겠습니다.
가자지구 사태 관련 대변인 논평입니다. 우리 정부는 근본 가자 사태 관련 당사자들이 이집트가 제안한 72시간의 인도적 정전에 합의한 점을 환영하며 이번에 합의된 정전이 72시간을 넘어 항구적으로 지속됨으로써 더 이상의 무고한 인명 희생이 없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정부는 지난 7월 초일에 난민시설 및 유엔 학교 등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 무고한 민간인들이 다수 살상된 것을 개탄하며 관련 당사자들이 국제인도법의 기본 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는 카이로에서의 휴전회담이 가자지구 무력 충돌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평화적 공존을 위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 위하여 국제사회는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와 관련 정부는 가자 사태 종식을 위한 이집트 정부의 노력은 물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캐리 미 국무장관의 외교적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이상입니다. 자, 이제 발표할 것은 다 했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잠깐만요. 물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예, 질문하시죠. 세계일보 김정준 기자입니다. 독도 관련해가지고 정부 입장을 잘 들었는데, 그럼 앞으로 무슨 구체적인 뭐 대응 방안이라든지, 그러니까 공사 처치하는 것 외에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독도 관련에 대해서는 이거는 분쟁이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누구와 협의할 문제가 아닙니다. 네. 통일뉴스 김치관입니다. 그러면 이번 그 방위백서 발표와 관련해서 ARF 계기 한일 외교장관 회담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한일 외교장관 회담, ARF 계기의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도 벌써 몇 번 답변 드린 것 같은데요. 그 입장에서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의 요지는 예전에도 답변을 하셨는데요. 이번 방위백서 발간 계기로 그러한 가능성이 없어졌거나 줄어든 거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제 답변은 똑같습니다.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는 게 저희 답변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 방위백서에 있는 집착권 관련해서도 들어있던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기존의 정부 입장이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됩니까? 그거 하나랑, 그럼 아까 말씀하실 때 아세안 플러스 3 외교장관 회담도 열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거는 아세안이랑 한중일 관련 회담은 그냥 열리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 먼저 아세안 플러스 3는 이번 계기에 열리고요. 아까 집단적 자위권에 관해서는 저희가 이전 다른 계기에 벌써 그 정부의 입장을 발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KBS 이정민입니다. 네? 서아프리카 쪽에 예. 서아프리카 쪽에 지금 에볼라 바이러스 관련해서 우리 지금 교민들 158명 남아있다고 하는데 현재 교민 대책이 따로 특별히 마련된 게 추가적으로 더 있는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어저께 정부 당국자가 적절히 설명한 걸로 아는데요. 어저께 현재
158명, 발병 지역 3국에 있는 우리 교민의 숫자는 158명으로 알고 있고요. 그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게 만약 그 발병된 3국에서 우리 교민이 그 에볼라에 걸렸을 그 걸렸을 거라고 이제 의심이 될 만한 징후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저희가 대처하느냐가 아마 가장 큰 관심사일 걸로 아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현지 의료진의 그 뭐라 그럴까요? 처방이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게 우선이고, 두 번째는 저희가 그 서울에서 한국에서 그 의료진을 파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파견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의료진들하고의 그 협업 통해서 맞춤형으로 그 대응을 하는 게 저희 현지로서의 입장입니다. 물론 그런 의심이 났을 때 우리 현지 그 지역을 담당하는 공간에서는 우리 방역 당국 보건 당국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갖고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인지 그걸 협의해가면서 이제 저희가 그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일본 마이니치신문 오누키라고 합니다. 좀 똑같은 질문을 드려서 좀 죄송한데요. 좀 관심사이기 때문에 좀 질문 드렸는데, 아까 아세안 관련 ARF나 그때 한일 장관회담에 대해서 아직 결정한 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좀 물론 그거를 알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또 좀 궁금한 게, 이번 방위백서로 발표로 조금 더 어려워졌다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계속 국민 감정이나 그런 반응을 계속 지켜보겠다는 그런 입장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한테 똑같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그랬죠. 저는 똑같은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일본朝日新聞記者東岡라고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기 안에 위안부 피해자를 만날 예정입니다.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사실 제가 답변 드릴 내용은 아닌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결의 의미보다는 치유의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통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교황님께서 만나신다면은, 저는 그게 만나실지 안 만나실지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천주교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냥 만약 만나시게 되면은 상당히 큰 피해, 고통을 받으신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큰 치유의 힘이 되지 않을까 싶고, 또한 여러 가지 메시지를 그게 상징하는 메시지가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제 차원에서 무슨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렇지만 무슨 의미인지는 다 여러분들 아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다른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주간동화에서 우리나라가 필리핀의 퇴역 군함을 기증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에서 6월 10일, 11일 국방부와 외교부를 연쇄 방문해서
뭐 중단해달라 뭐 이렇게 촉구를 했다고 했는데 이 보도가 사실인지를 좀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 사실이라면 중국 측의 그런 요구를 어떻게 수용하는 건지 또는 관계가 없는 건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 관계자가 우리 측 관계자를 면담하였고 그 면담하는 계기에 지금 말씀하신 기승 계획 관련 중국 측의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입장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면담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필리핀의 군함을 기증하는 것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현 시점에서 뭐라고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요. 그거는 주무부처가 외교부가 일단 아니고요. 그런 질문은 아마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문의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말씀하세요. 일본 교도통신 아와쿠라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정오쯤에 연합뉴스에서 이옥성 할머니하고 강일주 할머니가 미국에서 그 백악관 쪽과 좀 면담 가지셨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그거 확인해 주실 수 있으신지,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도 내려오기 전에 막 봐갔고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그 기사는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읽어보니까 만나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이상 추가적인 거는 제가 현재 아무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연합뉴스 김효정입니다. 이번 일본의 방위백서에 이제 이의지 관련 표시나 방공 식별구역상 독도에 대한 영공 표시 등이 없었던 내용이 들어간다거나 작년에 들어가지 않았던 내용이 새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있어서 혹은 이제 우리나라랑 다툼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유형의 도발이라고 보시는지 입장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판단은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이 일본 측에서 금일 발표한 방위백서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이전의 도발 수위보다 높다고 판단은 안 합니다. 주된 기술 내용이 아시다시피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예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상당히 길어지는데 이만할까요? 또 추가 질문 있으세요? 자, 감사합니다.